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은경 작가의 단편 소설 비상약은 사랑을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낡은 약상자에서 시작해서요. 세대를 쭉 이어서 흐르는 어떤 따뜻한 기억, 또 돌봄, 이런 걸 다룬 이야기죠. 네, 맞아요. 아스피린, 타이레놀 같은 흔한 약에서 시작하는데 그게 단순한 약이 아니게 되는 과정이 참 인상 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설 보면서 여러분 각자의 기억 속에도 혹시 이런 비상약 같은 존재가 있지 않을까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었어요. 뭐 꼭 약이 아니더라도요. 어떤 기억이나 사람일 수도 있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 그럼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면요. 주인공이 어머니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아스피린이랑 타이레놀을 챙겨둔다는 설정이에요. 네, 그게 마치 습관처럼요. 네,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처럼요. 머리 아프니 아스피린 먹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열 있네, 타이레놀 먹고 누워. 이런 목소리들. 네, 딱 그런 익숙한 습관에서부터 이야기가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좀 흥미롭게 본 건요. 그 약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약이랑 연결된 어머니의 확신에 찬 목소리 아니면 뭔가 이렇게 챙겨주는 돌봄의 행위 있잖아요. 그게 마치 실제 약효처럼 느껴졌다는 주인공의 회상이에요. 아, 맞아요. 그 12살 때 엄청 아팠을 때 기억이 나오죠. 네네. 고열로 막 끙끙 앓는데 어머니가 매콤하게 콩나물국 끓여주시고 타이레놀 하나를 딱 주셨던 거. 그게 그냥 아팠던 기억이 아니라 뭔가 몸도 마음도 확 나았던 그런 강렬한 경험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그 콩나물국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네요, 정말. 어머니의 걱정, 사랑 이런 게 듬뿍 담긴 하나의 처방전 같은 거였어요. 그렇죠. 딱 그런 느낌이죠. 할머니 약손 이야기도 비슷하고요. 아, 네. 배 아플 때 이렇게 주름진 손으로 배에 문질러 주시면서 내 손은 약손 하시던 거. 네. 그게 뭐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었겠어요. 근데 그 손길에서 오는 안정감, 그 믿음. 맞아요. 그게 진짜 컸던 것 같아요. 어쩌면 몸 아플 때 가장 필요한 게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어떤 정서적인 지지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플라시보 효과다, 뭐 심리적인 거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좀 아쉬운 거죠. 소설은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바로 관계 속에서의 치유랄까요? 관계 속의 치유. 네. 할머니 손길이나 어머니 콩나물국에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사랑이나 믿음 같은 아주 강력한 성분이 들어있었던 거죠. 주인공이 커서 아플 때도 약국약보다 엄마 목소리나 그 콩나물국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만큼 그 경험이 깊이 각인됐다는 증거죠. 예전에 엄마 콩나물국이 진짜 감기에 좋아? 물었을 때 엄마가 그럼 우리 집 비상약이잖아. 이렇게 딱 잘라 말하셨던 모습도 나오고요. 네. 그게 단순한 민간요법 전수가 아니라 뭔가 신념을 전달하는 느낌도 좀 들어요. 맞아요. 어떤 믿음의 대물림 같은 거죠. 그리고 그 비상약의 의미가 세대를 넘어서 이어지는 장면도 참 뭉클했어요. 주인공이 결혼하고 자기 딸 은지한테 어휴, 열이 있네. 타이레놀 먹자. 이렇게 말하는 순간이요. 네네, 그 장면. 그때 딱 깨닫는 거잖아요. 아, 내가 물려받은 게 타이레놀이 아니라 누군가를 걱정하고 돌보는 이 마음 그 자체였구나. 그렇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선명하게 느껴지는 그런 무형의 유산인 거죠. 맞아요. 근데 이야기가 현재로 돌아와서 치매 앓는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모시는 장면이 나오면 이게 또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네. 그 돌봄의 무게랄까 의미가 또 다르게 와닿죠. 어머니 낡은 약상자를 열어보는데 네, 늘 있던 아스피린, 타이레놀 말고도 막 혈압약, 당뇨약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가 혼자서 감당해왔을 그 병의 흔적들. 엄마, 이렇게 많이 아프셨구나 하는 그 독백이 참 자식을 위해서는 당신 아픈 건 그냥 꾹 참아 오신 거잖아요. 네. 그 내리사랑, 희생 이런 것들이 그 약들과 함께 보이는 거죠. 관계 속 치유 이면에는 이런 서사도 같이 있었던 거고요. 요양원 가는 차 안에서 어머니가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시면서도 딸한테 유리야, 감기 조심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정말 그렇죠. 기억은 희미해져도 그 몸에 밴 걱정, 사랑은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주인공의 아침에 끓여간 콩나물국을 드리니까 어머니가 희미하게 웃으시면서 우리 집 비상약 이렇게 중얼거리시잖아요. 네, 그 장면 정말 먹먹하죠.
모든 기억이 다 흐려져도 그 사랑의 언어만큼은 몸과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이 소설이 말하는 진짜 비상약은 뭐 약국에서 사는 그런 알약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머니의 그 목소리,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 또 정성껏 끓여주신 콩나물국 한 그릇, 거기에 담긴 사랑. 네. 세대를 넘어서 전해지는 그 사랑 자체가 가장 강력한 치유제였다. 이런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이렇게 지탱해주고 또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우는 가장 근원적인 힘인 거죠. 이 이야기 쭉 따라오시면서 여러분도 분명 떠오르는 기억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삶 속의 비상약은 과연 뭘까요? 그게 뭐 어떤 따뜻한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익숙한 음식의 온기일 수도 있고 네, 혹은 오래된 물건에 깃든 추억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있는 아니면 세대를 통해 나에게까지 이렇게 흘러내려온 사랑의 징표들 한번 가만히 헤아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것들이야말로 우리가 힘든 순간을 버텨내게 하는 진짜 힘일지도 모르니까요.